일단은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단원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단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2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 3단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는 물질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물질 변화라고 하는 건 2가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책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숯이 탈 때 숯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라고 합니다. 처음에 검은색이었던 이 숯이 흰색이 되기도 하고 불을 내기도 하고 주변에 가면 뜨겁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우리는 물질 변화라고 할 텐데 그걸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2학년 때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원소, 두 번째는 원자, 세 번째는 분자, 마지막으로 이온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4가지 이 용어들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한번 확실히 보도록 할게요. 원소라고 하는 건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분해가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말합니다. 선생님, 저 원소하고 원자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어적 표기를 조금 따라가면 원소라고 하는 거는 엘리멘트리라는 것이고요. 원자라고 하는 건 우리 아톰이라고 합니다. 원소를 우리가 종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자는 수, 개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자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의 고유 정체성을 유지한 최소 단위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물은 H2O라고 쓰는데요. 이때 H2O는 하나의 물 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H2O는 H가 2개, O가 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 하나만 있을 때에는 물이란 걸 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 2개와 O 하나가 만난 H2O를 우리는 물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온은 우리 양성자와 전자가 있죠. 수가 같지 않아서 양 혹은 전하를 가는 원자나 혹은 분자를 뜻해요. 우리 그때 원자들의 구조에 대해서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중심에는 플러스와 N으로 된 중성자가 있는 얘를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불렀고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있었고요. 이때 플러스만 갖고 있는 건 양성자, 그리고 가운데 N이라고 쓴 거는 중성자를 뜻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이걸 가지고 원자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을 조금 모식도를 써보면 기본적으로 원자는 모두 중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가 바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지만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해 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나와 있는 학습 목표에서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예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과학 공부는 어떤 정의를 배우고 실험을 해서 특징들을 찾아보고 여러가지 관찰, 기록, 얘는 무슨 특징이 있고 색깔이 어떻고 여러가지를 확인해 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얘를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을 배우는 게 일반적인 과학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번, 2번, 마지막 일상생활로 가는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주변 옆에 있는 설탕과 달고나가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설탕이 타면 설탕의 성질은 어떻게 될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타났지만 달고나를 본다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흰색 설탕에서 노란 색깔 달고나로 변하게 됩니다. 색이 바뀌었고요. 뜨거워지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맛도 조금 변합니다. 계속 열을 가하다 보면 즉 설탕에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타기도 하고요. 불도 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등등 나타나겠죠. 그럼 달고나를 우리는 과연 설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까? 설탕을 가열하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액체 상태 설탕을 계속 가열하게 되면 설탕이 타기 때문에 맛하고 색깔도 변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는 설탕이 녹거나 타는 현상과 같은 다양한 물질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래 있는 실험을 보면서 고유한 성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마그네슘의 변화를 한번 관찰하려고 하는데 원래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반응시키게 되면 수소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수소기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쓸 수 있지만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봅시다. 마그네슘은 원래 Mg라고 쓰죠. 염산은 HCl이라고 씁니다. 마그네슘에 염산을 더하면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지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이 실험의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얘를 1번식이라고 할게요.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볼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있고요. 1번 마그네슘 리본 3개를 각각 하나는 기본 그대로 두고요. 구부려 놓고요. 증발 접시 위에서 태운 다음에 남은 채를 페트리 접시에 넣는다고 해요. 2번 묽은 염산을 2방울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기본적으로 놔둔 마그네슘 리본에다가 염산을 넣게 되면 이 1번 반응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부린 페트리 접시에 놓인 이 친구 역시 똑같이 1번 반응식이 나타날 거예요. 수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도요. 그런데 이 3번이 조금 중요한데
3번에서는 마그네슘을 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물체를 태우다 혹은 연소시키다 할 때는 항상 산소와 결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태웠을 때의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 마그네슘에다가 산소를 결합을 시키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산화 마그네슘에다가 이 반응식을 우리는 2번이라고 할게요. 산화 마그네슘에다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염산을 결합을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3번 반응식을 써보자면 마그네슘인데 산소와 결합한 산화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결합을 하면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수소 기체가 아닌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번 반응식과 1번 반응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애랑 물이 만들어지는 애를 보고 우리는 화학 변화가 생기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물질이 아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리본을 구부리게 되면 모양은 변합니다. 하지만 색, 빛, 묽은 염산과의 반응,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처럼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걸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요. 반면 타고난 마그네슘과 다른 성질이 다른 물질,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애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아예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땐 열, 그리고 빛, 혹은 앙금이나 기체가 생성이 되기도 하고요. 색깔, 혹은 냄새가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예시들을 보게 되면 물리 변화에서는 아이스크림 녹아도 달고 맛있죠. 컵은 깨져도 같은 재질임을 알 수 있어요. 향기가 퍼진다. 한쪽 끝에서 향수를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주변으로 같은 향이 계속 퍼지게 되죠. 반면 화학 변화에서는 양초가 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철이 처음에는 은색의 회색빛이었을지 몰라도 점점점 철이 빨갛게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포도가 맛이 변하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시들을 보면서 어떤 예시는 물리 변화구나, 어떤 예시는 화학 변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나와 있는 이 실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